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를 가르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큰 말보다 작은 마음이 먼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산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산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라.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도 그 안에 담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주 작은 시작에서 열리곤 합니다. 오늘은 그 작은 시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적극적 경청이 사람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말을 듣고 와, 힘들겠네 라고만 말한다면 그저 의례적인 반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스트레스가 컸구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감정의 신호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령 누군가가 웃으면서도 눈빛이 불안하거나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슨 걱정이 있나 봐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진짜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당신 이야기가 중요하다. 당신의 감정이 소중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경청을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회복이나 깊은 연결은 이렇게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적 문제로 속상해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딸은 더 답답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버지는 태도를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빠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동안 너무 애썼어. 그 순간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짜 경청을 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네.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에 주의하세요. 눈빛, 표정, 목소리의 떨림, 심지어 침묵까지 모든 비언어적인 신호가 상대의 진짜 감정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주기는 경청의 꽃입니다. 상대의 말을 다시 요약하며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맞아? 하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가 정말 이해받고 있다는 강한 신뢰를 심어줍니다. 경청은 작은 시작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경청의 힘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감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청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면 공감은 그 마음에 다가가는 다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길을 걸어보는 것.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힘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가 엉망이야. 다시 시작할 자신도 없어. 이럴 때 여러분이 그래. 다들 힘들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너무 속상했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안 돼.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진심으로 이해받았다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공감의 핵심은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비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이름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나만 일이 이렇게 많아. 여기에 이렇게 답해 보세요. 너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아. 그럴 만도 해.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구나 라는 신뢰를 줍니다. 둘째, 감정을 되돌려주기, 거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감정을 되돌려 표현해 주는 거죠. 가령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정말 기분이 나빴어.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네가 무시당한 기분이었구나. 그게 정말 속상했겠다. 감정을 비춰주는 이 짧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셋째는 진심 어린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뒤, 너 진짜 많이 애썼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틴 게 정말 대단하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공감의 힘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공감의 시작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항상 상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인정과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과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 다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럴 때 괜찮아. 넌 잘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지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너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만큼 네가 책임감이 크다는 거잖아. 나는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칭찬과 격려는 종종 결과나 성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 정말 잘했어. 결과가 이렇게 좋아서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에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이 위로보다는 기대와 압박으로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반면 인정과 존중은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내가 노력한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또 하나, 인정과 존중은 꼭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울림을 줄 때도 있죠.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힘내 라는 말 대신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이거 내 생각나서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것. 혹은 상대가 아무 말 없이 있을 때도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행동이 큰 위로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여기에 그런 말 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자녀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느낀다는 건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너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해.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과 존중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 깊은 안정을 남깁니다. 칭찬과 격려가 순간적인 힘을 준다면 인정과 존중은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그 관계를 더 단단히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칭찬이나 격려를 넘어서 상대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난 널 믿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리고 시간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믿겠지. 한두 번 약속을 어긴다고 큰일 나겠어? 하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다른 친구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는 듯 했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흘렸습니다. 결국 그 비밀이 퍼지게 되었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이야기를 네가 다 이해하고 진심으로 들어줄 줄 알았어.
그 순간 오랜 우정은 금이 갔습니다. 신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 쌓아 올린 관계라도 그 중심에 신뢰가 없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꼭 할게. 오늘 이 시간에 만나자. 이런 말들이 지켜질 때 상대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을 어기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은 말뿐이구나. 이번엔 넘어가지만 다음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관계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옵니다. 가령 동료가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책임감 있게 끝내고 그 결과를 공유했을 때 비로소 신뢰는 쌓입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뢰는 배려에서 커집니다. 배려는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말 피곤해. 이 말을 듣고 힘내라는 말로 끝내는 것보다 너 요즘 너무 바빠서 정말 지쳤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줘.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일 때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비밀을 지키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고민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 신뢰의 일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가 안전하구나. 이 확신이 상대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신뢰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계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난 너를 믿어.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더 단단히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마음을 여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